자, 이종복입니다. 904 목요일이에요. 돌고 돌아 네이버 카카오 삼성 SDI 에코프로 BM 이 제목을 쓰겠습니다. 대신 원래 오늘 내가 쓰고 싶었던 제목은 이제부터 무조건 이쪽을 봐야 합니다. 나는 이 제목을 쓰고 싶었던 거예요. 아니면은 쇼츠 영상에 있듯이 하반기는 무조건 이쪽을 봐야 합니다. 금리 인하 수혜주 얘기하는 겁니다. 뭐 그런 걸 하고 싶었으나 어차피 이종복 유튜브는 이 네이버 카카오 삼성 SDI 에코프로 BM서부터 여러분들한테 종목 얘기와 인사이트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간 게 이 시발점이 여기에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내가 저것도 얘기해 줄 테니까 여러분 지금부터 잘 들으세요. 내가 여러분들한테 요새 방송에서 이 9월 4일 목요일 야간 강연 방송 이게 결국은 9월 CPI 중대 시황이라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9월 4일, 5일 이 변곡점 이게 고용지표가 나오는 쪽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거에 맞춰서 이 제목으로 여러분들한테 계속 얘기해 주는 거거든요. 근데 과연 여러분들은 무엇을 생각하고 지금까지 왔는지가 내가 궁금한 거고, 이것 때문에 내가 지금 한 2, 3주 정도 그죠? 여러분들한테 공격적으로 막 종목 얘기도 안 하고 기존에 얘기해줬던 주식들 위주로 갖고 했던 것도 다 얘기해줬죠. 근데 보는 사람이 몇만 명인데도 그걸 아직도 이해를 못한다. 그럼 그 사람들은 이제 나하고는 인연이 아닌 거야. 대신 여러분들한테 이거 하나만 얘기해 볼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내가 요새 장중에 회원들한테 지금 2번 얘기한 건데, 자, 이 컵을 갖고 얘기해 줄게요. 옛날에는 그 듀퐁 라이터 있죠? 그 듀퐁 라이터 어디 있지? 뭐 옛날에는 내가 라이터를 갖고 했는데 그냥 찌푸 라이터 이거 그냥 이걸로 합시다. 라이터로 합시다. 자,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들 시각으로 화면에서 여기를 보면 여기에 글씨가 있고 이렇게 네모나죠. 그죠? 근데 여기를 보면 아무 무늬도 없고 네모나죠. 분명히 그죠? 근데 이걸 이렇게 보면 네모나긴 뭐가 네모나, 조그만하게 세모난 이렇게 가로로 길쭉한데, 그죠? 이렇게 보면 뭔 소리야? 가로가 덕인데, 아니 세로가 덕인데, 내가 뭔 말 하는지 알겠어요? 이제 눈치챘죠? 분명히 라이터죠? 분명히 라이터인데 보는 사람이 여기를 보느냐 여기를 보느냐 여기를 보느냐 여기를 보느냐에 따라 다 사람들 말이 다르지, 그지? 그게 주식이요. 그래서 기준과 원칙이 일정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상대방을 이해시키는 게 주특기입니다. 넘어갈게요. 내 말을 잘 새겨 들어. 우리는 사고방식 자체가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하는 사람인데, 그 긍정적인 사고방식이 단기적으로다가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고 장기적으로 유리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결국에 가서는 승자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도 못 알아들으면 그냥 그만 가자. 자, 시장 파악의 중요성서부터 출발할게요. 결국은 우리나라가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강합니다. 맞죠? 지금도, 그래서 결론이 뭐냐? 이 영상 올라가면 그냥 목숨 걸고 이거 들으면 됩니다. 이것 때문에 내가 할인 이벤트도 안 한다고 했어. 아시겠어요? 이것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할인 이벤트를 안 한 거예요. 이걸 듣고 나한테 와서 돈 벌으라는 것 때문에. 왜냐면 이걸 듣지 않고 와버리면은 뭔 소리 하는지를 못 알아들어. 넘어갈게요. 그래서 기백명이 그냥 나가도 그냥 나는 웃었다. 이 얘기 직전 영상 2개 전 거로 가면 나올 겁니다. 자, 넘어갈게요.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강해요. 그런데 이거를 먼저 맞출 수 있거나 이거에 대한 인사이트가 먼저 나올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들은 8월 19일 야간 강연 방송을 들었으면
핵심이 뭐냐? 변동성이 줄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변동성이, 이게 엄청난 인사이트가 되는 겁니다. 이 변동성이 줄었다는 얘기는, 자, 응축되면 펼쳐지고 펼쳐지면 응축되고, 알죠? 이동평균선의 성질. 펼쳐지면 다시 좁아지고 좁아지면 펼쳐지고, 정배열이 혼조가 돼서 역배열로 됐다가 역배열이 혼조가 돼서 정배열로 되는, 그래서 주식도 인생도 타이밍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변동성이 죽었고 이번 주는 예정되어 있는 지표가, 주식시장에 긍정으로 작용하는 지표가 예정이 되어 있었던 거를 먼저 알 수가 있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들도 알 수 있었을 건데 나한테 왔으면 지긋지긋하게 들은 거고, HTS의 경제지표 발표 일정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연준 파월 의장이 잭슨홀에서 물가는 높아지고 있으나 고용 둔화로 인해서 금리 인하, 이제 금리 정책을 좀 바꿀 때 됐어 라는 얘기를 8월 28일 날 해줬잖아. 아시겠어요? 그리고 어제 졸트 나쁘게 나왔죠? 오늘 ADP도 나쁘게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금요일 날 실업률도 높아지게 나올 거예요. 그게 다 금리 인하와 연결되죠. 그리고 시장은 그 금리 인하가 반영이 되면서 움직였죠. 그러니까 지수가 밀리겠어요? 올라가겠어요? 기본 중에 기본. 자, 그리고 하나만 더 얘기해 줄게요. 지수가 높다라는 얘기를 이걸로 설명해 주겠습니다. 자, 우선 지금 이게 그나마 내가 마켓텐에서 얘기하지 않은 거, 얘기하지 않으니까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주잖아. 보세요, 여러분. 8월 19일 야간 강연 방송하는 타이밍에, 8월 19일 야간 강연 방송하는 타이밍에 우리나라는 426이었고, 8월 19일 야간 강연 방송하는 타이밍에 미국은 23,469포인트대에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미국은 23,478, 이건 현재예요. 현재. 여러분, 여기는 현재예요. 현재도 미국은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지수가 얼마냐? 현재 지수가 얼마냐? 432예요. 우리나라가 진짜 미국보다 한 5P에서 7P가 계속 높은 것도 확인되죠? 이런 걸 맞춰주는 사람이요. 자, 그 다음 지금 보시면 현재 영상 뜨는 시점에 우리나라는 432의 지수가 와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지금 현재 중국 시장 마이너스 233 급락, 항생 마이너스 260, 이건 급락이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하락. 그 다음에 독일 시장 마이너스 36포인트.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해외 증시는 오늘도 조정권에 있죠. 미국이 그렇다고 지금 날아가는 게 아니고, 미국도 어제 잘 가다가 지표 나온 다음에 밀리고 다시 막장으로 가면서 올려서 요 정도 분위기밖에 안 돼요. 기조는 유사하고. 그죠? 우리나라가, 미국은 60일, 21선 아래에 있고 우리나라는 20일 위로 올라탔고 등 앞서가죠. 기가 막히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여기서도 또 인사이트나 기존에 했던 얘기 그대로 해주면, 9월 11일 타이밍까지는, 그 9월 11일이 CPI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종복이가 보면 야간 강연 방송이 CPI 중대시황 시나리오별, 이종복이가 여러분들한테 야간 강연 방송 수익률 보여줄 때 CPI 때 수익률이 제일 큰 거 여러분들한테 알려줬죠? 아니, 알려준 게 아니고 보여줬죠? 지금이 딱 그 타이밍이거든요. 그리고 FOMC는 9월 18일입니다. 이 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9월 11일 CPI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9월 18일 FOMC 때 언저리까지는 지금처럼 변동성은 있으나 여러분들이 계속 돈을 꾸역꾸역 확실하게 벌 수 있느냐, 아니면은 변동성이 생기면서 그동안에 벌어놓은 돈을 토할 수 있느냐,
그런 게 오늘 야간 방송에 와서 그게 원래는 9월 2일 화요일 날 이미 얘기가 들어가 있어요. 오늘 야간 방송에 와서 듣고 대응을 하면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얘기한 거 여전히 911 타이밍까지는 432서부터가 원래 출발이 돼야 되는데 지금은 매도할 만한 것은 별로 없고 최근에 올라온 그 고점권에 있는 쪽을 제끼면 지금은 매도할 만한 게 별로 없어요. 435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437 플러스 마이너스 정도 가면 웬만큼 팔만한 건 좀 파세요. 아시겠죠? 예, 그거 여러분들한테 얘기해주고 어쨌든 여러분들한테 네이버, 카카오, 삼성 SDI, 에코프로 BM 요걸 가지고 조금 더 디테일한 설명을 한번 해줄 테니까 무조건 참석하세요, 여러분. 자, 보세요, 여러분. 저 영상을 뜬 게 이종복 유튜브에 네이버, 카카오, 에코프로 BM, 삼성 SDI 영상을 뜬 시점이 따라붙은 사람들은 지금 이 영상을 뜬 시점이 6월 28일이에요. 보세요, 여러분. 6월 28일 날 기준에 그러니까 이게 6월 28일이니까 왜 6월 28일이지? 날짜가 외국에서 영상을 올리기 때문에 날짜에 오차가 있을 수는 있겠군요. 그냥 6월 28일이니까 6월 27일로 놓을게요. 네이버는 단기적으로 급등했다가 밀리고 있죠. 요거 추가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까지 설명할 필요 없는데 원래. 자, 반대로 에코프로 BM은 바닥에서 돌고 있죠. 여러분, 요 두 개의 차트를 봐야 돼요. 요걸 그 위치 출발점을 잘 봐야 됩니다. 위치 출발점. 그런데 이것들이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어떻게 됐는지 보세요. 이게 내가 제일 잘하는 거야. 이게 얘는 그때부터 이렇게 조종을 받았고, 그죠? 얘는 그때부터 이렇게 올라가다가, 그죠? 지금도 약간 눌리고 있죠. 완전히 거꾸로 움직였죠. 여기를 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를 이렇게를 보라는 거예요. 이렇게를.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지금 보면 지금은 네이버가 최근에는 움직임이 양호하고 에코프로 BM이 최근에는 움직임이 둔해도 그 출발점을 기준으로는 얘는 고점에서 밀려서 반등이 나오고 있고 얘는 바닥을 탈출하고 눌리고 있는 이런 케이스를 보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요까지 상황 이해했어요? 그리고 지수는 어때요? 지수는 그때에 비해서 한참 높은 데 있죠. 시간이 지나면서 주가의 추세 패턴이 바뀌면서 지수의 위치에 따라 고만고만한 타이밍에 움직이는 강도와 특징이 다르죠. 이게 주식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2주 코스로 이걸 강조하는 겁니다. 다른 모든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오늘 원래 여러분들한테 요새 추천해서 대박난 주식들 있잖아. 테크잉 기똥차게 갔죠서부터 중간 생략, 캠트로닉스를 필두로 유리기판 기똥차게 갔죠. 이게 쇼츠가 되려면 더 길게 가야 되는데 어쨌든 중간 생략. 자, 삼성전기 원래 이거 쇼츠를 틀어줘야 되는데, 그죠? 이거 쇼츠를 틀어줘야 되는데, 선우야, 삼성전기, 아니다. 그냥 시간이 되면 나중에 틀어줄게요. 이걸로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내가 야간방송에 와라, 뭐 회원가입하라, 원래 이런 얘기를 했어야 되거든. 어쨌든 다 보면 강력하게 이야기한 섹타를 얘기하는 겁니다. 기똥차게 가죠. 자, 그렇다고 SK바이오가 손실난 사람 아무도 없죠. 8월 중순서부터 봐야 돼. 유한양행 손실난 사람 없죠. 8월 중순을 기준으로. 한올바이오 대박났죠. 8월 중순 기준으로 봐야 돼요. 자, 두산로봇 손실난 사람 없고 오히려 수익이죠. 자, 로보스타 대박이죠. 그 섹타별로 다 얘기하는 거예요. 섹타별로 다. 반도체도 PSK 등 중대박 났죠? 자, 그렇다고 가온칩스가 손실난 게 아니죠. 8월 중순을 기준으로 봐야 돼. 대신 이응직 랜드과
CXL과의 반도체는 좀 약손실이 맞아요. 그치만 전체적인 걸 얘기해 봐야 되는 게요. 전력주의 LS 일렉 기준에 8월 중순 기준에는 손해나는 사람 없죠? 현대중공업 손해나는 사람 없죠? 한전기술 손해나는 사람 없죠? 삼성중공업 초대박이죠? 한화시스템은 8월 중순 기준으로 보지 말고 7월달 최초 추천가로 가야 돼. 55,000원 플러스 마이너스. 요거 돈 1,000원 정도는 밀려는 있으나 어제 기준에는 수익으로 바뀌었죠. 등. 다 어떤 섹터든 다 수익이지 않습니까? 순서의 차이는 있었으나. 맞아요. 내가 이 얘기하는 게요. 근데 지수의 위치를 보면 지수의 위치가 결국은 다시 430대로 붙으니까. 그죠? 이게 주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영상에서 뭘 느껴야 되느냐? 지수의 방향과 시장의 흐름을 정확히 이해를 하면 긍정적인 사람이 결국은 이기는 거 맞죠? 그래서 이제 2차 전지로 다시 갈게요. 2차 전지도 결국은 제약주도 저렇게 2차 전지처럼 가기 전에 눌렸지. 반도체도 2차 전지처럼 눌린 뒤에 움직임이 좋았지. 그리고 지금 대부분의 주식들이 얼추 올라왔지. 지수가 어느 정도 단기 고점권역에 왔지. 그러니까 다음 주 이후에 눈에 확 띌 수 있는 쪽이 2차 전지라는 얘기도 해줬죠. 어제 신의 한수에서. 그게 단기, 중기, 장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 이 영상에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으니까 이제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네이버가 결국은 반등이 나오고 있고 이 정도 상황이면 일단 보세요 여러분. 이런 거를 이거와 같은 디테일을 회원가입하거나 야간 강연 방송에 와서 들으라고 내가 영상을 주는데도 여러분들은 관심이 없다. 내가 그 얘기도 되게 많이 해요. 그러나 내가 제목을 썼으니까 실력 발휘는 할게요. 대신 아까도 얘기했듯이 얘들보다 더 강력하게 갈 주식은 따로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 2주 동안은 그런 걸 와서 듣고 그러면은 다음 주 이후에 어떻게 시장 대응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떨어지는 분들이 많을 거 아닙니까? 그분들 와서 듣고 안전하게 돈을 벌으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셨죠? 자, 한번 보세요. 이제 네이버는 24만원에서 25만원대로 올라가는 기틀이 만들어진 겁니다. 저까지 빨리 가려면 거래량이 300여만 주 내외나 이상이 터지면 빨리 올라가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은 야곱야곱 하면서 장이 약간의 변동성이 생기게 되면 한 21만원 언저리까지는 되밀릴 수는 있으나 결국에 가서는 단기적으로 24에서 25만원대로 올라갈 확률이 높은 걸로 바뀌어 있고, 더 장기적으로는 기본적으로 27만원 플러스 마이너스, 그죠? 27만원 플러스 마이너스까지 올라가는 기틀이 만들어진 거예요. 이게 더 완벽하려면 여러분, 이게 더 완벽하려면 60일선이 밑으로 들어가는 시점에서 지금과 같은 얘기를 하면 적중률이 더 높아지는 거예요. 근데 이 종목은 지금 얘기하죠. 바로 여기를 보는 겁니다. 이렇게 쭉 가다가 이렇게 밀렸다가 올라갈 때 보면 60일 언저리에 가면 한 번은 내려왔다가 이중바닥형의 모습을 주고 이렇게 급등했죠. 그러니까 여기서 단기적으로 이쪽으로 꾸역꾸역 올라가면서 다시 약간 이쪽으로 처지고 그 뒤에 가면서 이런 식으로 가는 그림이 이 거래량에 따라 기간의 단축이 나올 수 있는 걸로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한 거예요. 대신 이것은 시총이 높은 거라 단기 탄력은 둔할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한테 얘기해 주는 거고, 카카오는 이제 반대가 되는 거예요. 이건 누가 봐도 기술적으로 이게 쌍봉이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매수세가 약한 건데 결국은 네이버가 그렇게 움직이려면 카카오도 이제 55,000원 언저리를 깰 확률은 떨어지고요. 대신 카카오 쪽은 그룹사 쪽에 약간의 안 좋은 어떤 기사들이 좀 있습니다. 55,000원 언저리까지 밀릴 수도 있어라고 보면서 카카오가 이쪽 어딘가에서 하방 경직성이 나올 때,
하방 경직성이 무슨 말인지 모르는 사람들은 대책 없어. 하방 경직성이 나올 때 관심을 가지면 결국은 얘도 여기서 이쪽 방향으로 가기보다는 어느 시점에서 저점을 쳐서 이쪽 방향으로 돌 확률이 높은 주식이다. 요것은 예측이고 네이버가 현재는 좋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삼성 SDI와 에코프로 BM은 반대가 돼요. 내가 어제도 신의 한 수에서도 얘기했듯이 단기적으로 올라간 거에서 따질 때는 여기가 저점권역인데 여기서부터 출발을 하면 조금 더 왔다 갔다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매수를 할 때는 이런 위치는 조정 중에 있지 않습니까? 조정 중에 있기 때문에 지금 사면 단기간에 수익이 크게 안 나는 거예요. 자리는 이걸 우리가 이렇게 자리는 좋은데 기술적인 타이밍이 아직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가 완벽한 거냐? 완벽한 거냐? 어쨌든 여기 사이를 11만 5천원 플러스 마이너스를 사이를 두고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주식이 양봉이 나는 날 사게 되면 거래량이 많을수록 좋아요. 거래량 증가 양봉이 나오는 날 사게 되면 그때부터는 움직임이 상당히 양호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어쨌든 시장의 위치와 종목의 위치상으로 다시 한번 올라가게 되면 단기적으로 13만 5천원에서 14만원이 단기 저항 영역이 되는 거고 중기적으로 16만원 넘어서 18만원대로 가는 목표치는 이게 어쨌든 2차 전지가 중기 장기적으로는 기대 수익이 제일 커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이런 그림을 보고 에코프로 BM을 갖고 있거나 노리는 사람들이 아마 편안할 겁니다. 그리고 삼성 SDI도 에코프로 BM하고 똑같아요. 20만원을 중심에 사이를 두고 20만원을 사이로 두고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거래량 증가 양봉 나는 날 사는 게 제일 좋고 더 확실한 걸 얘기해 줄게요. 이건 기술적인 특징을 아는 사람들이 되게 쉽게 알 수 있는 건데 더 확실한 거는 60일선이 늘어져서 60일선이 밀려 내려와서 60일선하고 같이 붙는 시점에서 양봉 나는 날 사는 게 제일 정확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얘기했잖아. 2차 전지는 2달여 동안 올라간 다음에 최근에 한 2주여 정도 조정을 보이는 거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힘이 떨어지는 거고요. 지수의 위치와도 이게 연관돼요. 단기적으로는 힘이 떨어지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대한민국에서 기대 수익이 제일 큰 섹터에는 틀림이 없는 게 아니고 내가 거기에 내 이름 쓸 수 있을 정도로 장기적으로는 되게 좋은 쪽이 이쪽이에요. 여기서 아까 그 얘기가 중요한 겨. 단기와 장기가 그래서 중요한 거야. 그래서 직전 영상 보면 장기로 가려고 하는 것들 냅두고 단기적으로는 다 익절하라고 했다라는 말 들었죠, 여러분? 내가 그렇게 정확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얘기한 삼성 SDI, 에코프로 BM, 그 다음에 네이버, 카카오 얘네들은 다 중기적으로도 양호할 건데 장기적으로는 다 좋은 주식들인데 문제는 타이밍. 타이밍을 어떻게 잡을 거냐. 여러분 요거를 여러분들이 잘 신경을 쓰시고 그 다음에 이거보다 5배 정도의 디테일로 야간 강연 방송에서는 종목을 추천해 주는 거예요. 요 정도 설명에 곱하기 5배라고 생각하면 돼요. 아시겠어요? 전문가 방송도 마찬가지. 대신 내가 지금은 할인 이벤트를 안 하니까 벌써 24분이네. 전문가 방송의 최대 장점은 모든 내용을 정리해서 올려주고 추천할 수 있는 타이밍에 오면 문자 메시지를 날려주는 게 전문가 방송의 강점. 아시겠어요? 야간 강연 방송의 강점은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7종목을 찍어서 얼마에 사라고 추천해준다. 그게 다 그런 장단점이 있어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그리고 이거 찾아놓으라고 한 거 못 찾았는데 그냥 한 번씩 읽어보세요, 여러분. 내가 여러분들한테 그거 얘기한 거 기억나요? 종합주가지수 기준에 3200선 지수 선물로 얘기하면 432에서 435 정도에 붙어서 장은 안 빠지면서 종목들이 삐리삐리하게 움직이는 게 좋냐서부터 이거 여러분들한테 5번도 넘게 얘기하고 있죠.
지금이 딱 그런 장이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에코프로 BM도 다음 주 화소 타이밍이 좋은 자리다 라고 얘기했죠. 여기서 내 말의 중요성 하나 얘기해 줄게. 여기가 좋은 자리라고 했다고 여기서 덥석산 개인아 자리가 좋다라고 했지 사라고 그랬냐? 네가 그렇게 얘기하면 나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돼요? 정말로 좋은 자리, 정말로 완벽한 타이밍을 잡고 싶으면 뭐를 하라? 여러분 뭐를 하라? 기준과 원칙을 키워라. 매수의 원칙, 매도의 원칙, 홀딩의 원칙, 손절의 원칙인 매매의 원칙 정립이라도 알아라. 그거요. 내 유튜브 보다 보면 최소 20개 정도의 영상에 있을 거고 배워야 산다. 배워야 산다. 초반부에 보면 파트 1, 2, 3로 가는 거기 얘기예요. 거길 보면 나와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지금은 시총 비중이 떨어지는 종목 장세입니다. 아시겠어요? 오늘 야간 방송 이 영상 보자마자 오시고 성공 투자하길 바랄게요. 본부장 이토마토 전화번호는 여기 있습니다. 10분이 17분이니까 20분이면 27분이네. 큰일 났네. 자, 영상